10월의 차가운 바람이 KBS 본사 앞을 스쳐 지나가던 그날 방송가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묘하게 긴장돼 있었다. 김용빈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따뜻한 미소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, 그가 새 예능 촬영을 위해 본사로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. 본사 도착 3분 전 누군가가 두고 간 의문의 상자. 오전 9시 42분 KBS 정문 경비실에 하나의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. 받는 사람란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. 김용빈님께 직접 전달 요망.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. 대신 정교하게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다. 당신이 잊은 마음의 조각을 되돌려 드립니다. 그 한 문장은 어딘가 섬뜩하면서도 따뜻했다. 경비 직원은 곧장 그 상자를 본사 로비로 옮겼고 몇 분 뒤 김용빈이 검은 코트를 입고 등장했다.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의 시선이 그 상자 위에 멈췄다. 스태프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다. 흰색 리본이 풀리자 안에서 손으로 쓴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. 그가 손끝으로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. 사진 속에는 그가 방송 데뷔 전 지방의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의 첫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가 서 있었다. 선생님,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울음으로 변했다.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. 그때의 당신을 믿었던 사람이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. 잊지 마세요. 당신은 여전히 그 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쏟자 촬영 현장은 조용해졌다. 프로듀서조차 카메라를 내렸다. 조명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고 스태프 몇 명은 조용히 눈을 훔쳤다. 이건 방송에 담을 수 없어요. 한 스태프가 속삭였다.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을 촬영 중이었다.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 장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. 김용빈 미스터리 선물 받고 오열 감동의 정체는 누구, 그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라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. 댓글창은 폭발했다. 팬들은 혹시 그 스승님 가족이 보낸 건 아닐까?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천사의 메시지다라며 추측을 쏟아냈다. 그날 저녁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KBS 홍보팀에 도착했다. 보낸 이는 SK라는 이니셜만 남겼다. 메일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. 그 선물은 김용빈 씨가 잊은 과거에 나가 준비한 것입니다.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. 추적 결과 상자는 한 달 전 김용빈의 팬클럽 회원이 보관 중이던 그의 자필 노트와 옛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비공개로 복원하고 정성스레 포장해 KBS에 보낸 인물은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였다. 그녀는 아들의 바쁜 일정 속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다시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그 사진을 찾아냈던 것이다. 어머니는 언론의 요청에도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다. 그저 이렇게만 전했다. 이 아이는 늘 스스로를 잊을 때 가장 힘들어했어요. 그걸 다시 찾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. 그로부터 일주일 후 KBS 스튜디오의 대기실.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 김용빈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.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 받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.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수천 번의 회상이 깃들어 있었다. 그날의 눈물 이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. 10월 14일 KBS 인생의 노래다 촬영 현장에서 김용빈은 제작진의 요청으로 의문의 선물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.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는 묵직한 진심이 배어 있었다. 그 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. 누군가 나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건네는 듯했죠.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립니다. 그걸 일깨워준 제 인생의 신호였어요. 그 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죽였다.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출 때 시청자들은 다시 그 첫날의 눈물을 떠올렸다. 그가 입을 다문 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. PD는 그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기로 결정했다.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니까요. 녹화가 끝난 뒤 김용빈은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.
그의 스승 정태윤 선생님은 10년 전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. 그는 바쁜 스케줄 탓에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고 고백했다. 그 후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 시절의 사진과 노트들을 모두 창고 깊숙이 묻어두었다고 한다. 그 사진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그냥 멈췄어요. 마치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. 그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순간은 방송 역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회자됐다. 스태프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. 그가 울 때 우리 모두 같이 울었어요. 그건 슬픔이 아니라 용서였어요. 며칠 뒤 어머니가 언론을 통해 짧게 남긴 메시지가 공개되었다. 용빈이는 늘 사람을 감동시키려 했지만 정작 자신은 감동을 잃어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던 날의 기억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. 보도에 따르면 그 상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정태윤 선생의 유족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 그들이 오래 보관하던 친필 악보와 노트를 함께 담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즉, 그 상자는 단순한 감동 선물이 아니라 세 사람의 마음이 교차한 화해의 상징이었던 것이다. 그 주 주말 KBS 특별 생방송 당신에게 보내는 노래에서 제작진은 비밀리에 한 이벤트를 준비했다. 김용빈에게는 평소처럼 리허설만 있다고만 전해졌다. 그러나 무대 조명이 켜지고 스크린에 그 사진이 비쳤을 때 그는 그대로 말을 잃었다. 배경음악은 그가 데뷔 무대에서 불렀던 곡 당신의 꿈, 그리고 그 곡의 마지막 부분 무대 뒤편에서 어머니의 육성이 흘러나왔다. 용빈아, 네가 웃을 때 세상도 웃는다. 다시 노래해줘. 그는 마이크를 잡고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.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음 한음이 살아있었다. 그날의 방송은 전국 시청률 18.0%를 기록하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. SNS에는 그건 노래가 아니라 기도였다 라는 댓글이 넘쳐났다. 사건 이후 김용빈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바꾸었다. 더 이상 단순한 예능 MC가 아니라 사람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. 그는 직접 전국을 돌며 평범한 이들의 사연을 듣고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주는 기획을 준비 중이다. 그 상자는 제게 진심의 무게를 가르쳐 주었어요.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할 차례입니다. 한 달 뒤 그는 다시 그 상자를 열었다. 편지와 사진, 그리고 스승의 악보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. 그는 천천히 손으로 포장지를 다시 감싸며 말했다. 이건 내 인생의 출발점이자 끝이 아닐 거예요. 다시 시작입니다. 창밖엔 초겨울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.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.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. 눈물로 다시 태어난 가수 김용빈.